확실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또 시장이 이제 막 시작한 9시 구간이라서 그런지 변동성이 정말 엄청납니다. 시작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오늘 장은 좀 마음 비워야 되나 싶었는데 먼저 지수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이 0.15%밖에 안 밀립니다. 빠르게 만회가 되면서 한 4포인트 정도 이 정도 수준이면은 또 남은 시간 동안 충분히 상승 전환도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요. 코스닥 시장은 지금 상승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977포인트, 0.13% 장중에 한 966포인트 그 정도까지 밀려 내려갔었는데 빨리 또 만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헷갈리죠. 이럴 때 전문가들의 조언 귀 기울여 보시죠. 절대전략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문서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한마디는 어떻게 정하셨어요? 네, 오늘 장 한마디는 쉬어가도 괜찮은 자리라고 정해봤습니다. 네,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뭐 사실 제가 이제 지난번 그 절대 전략에서 그 진격의 개인들이라고 저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요. 확실하게 그 진격이 이제 어제 굉장히 이제 불을 뿜었습니다. 사실 뭐 역대급이다라고 뭐 볼 수 있는 개인들 수급이 들어와 주고 있는 건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뭐 개인들은 지금 멈추질 않습니다. 어제 그렇게 많이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1시간 또 개장한 지 지금 한 1시간도 안 된 상황에서도 거의 한 7천 원 가까운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거죠. 뭐 제가 지금 최근에 출연하는 방송을 통해서 좀 자주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개인들의 매수세는 단순히 개인의 매수로 그냥 이전까지의 그냥 개인의 매수로 좀 치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에 들어오는 개인들의 매수는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개인들이 들어오면 뭐 고점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었던 거 그때 들어왔던 개인들은 대부분 단기 차익을 노리는 개인들이 많았던 거죠. 사실상 코로나로 급락, 팬데믹 당시에 급락이 나왔을 때 그 초기에 들어왔던 개인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개인들이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급락을 했으니까 여기서 좀 올라오겠지. 그래서 그 단기 차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개인들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상당 부분 많이 샀던 것들이 뭐 시젠, 뭐 신풍제약 이런 식으로 해서 대부분 테마성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샀죠. 그러니까 그때 들어왔던 개인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개인들이 맞습니다. 근데 2,400을 넘기고 나서부터 들어오는 지금의 개인들은 우리가 이전까지 생각했던 개인들의 수급과는 좀 다르게 좀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2,400대 이상부터는 많이 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정리를 많이 했죠. 그리고 인버스를 더 많이 담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400 이상에서 들어오는 개인들은 상당 부분은 다 이제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들입니다. 흔히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지금은 이제 주식을 사놓고 안 팔겠다라고 생각하는 개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좀 큰 우량주들 그리고 삼성전자 내가 사놓고 나면 신경 안 써도 될 수 있는 종목들 삼성전자 뭐 그다음에 뭐 LG화학, 삼성 SDI, 뭐 현대차 그다음에 뭐 조선건설, 철강, 뭐 포스코 이런 종목들을 많이 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들어와서 팔지 않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자금들. 근데 그런 자금들이 작은 자금들이 아니죠. 기존에 채권 투자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보험 쪽에서도 투자를 하셨던 분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펀드를 투자하셨던 공모 펀드들, 이런 투자하셨던 분들, 그 다음에 부동산을 투자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그 자금들이 이동하는 거죠. 우리 흔히 말해 머니무브라고 해서 그런 자금의 이동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자금들이 그러면 주가가 만약에 흔들렸을 때, 그러면 이거는 또 빼야지, 남아야지. 아니면 기관들이 물량을 털을 때, 그럼 이거 겁난다, 이거 더 빠질 것 같다, 흔들려서 또 나간다든지 이런 식의 흐름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 물량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에 들어온 물량은 연기금의 느낌이 나는 물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상 이 1980년도에 미국의 이제 보험연금법이 이제 개정되면서 미국 시장을 아주 강하게 이끌었던 이 흐름과 좀 유사한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즉 지금 현재 개인들이 많이 들어온다, 시장이 흔들린다, 개인들이 빠져나가서 이 물량들이 확 한 번에 쏟아져서 시장이 급락이 나온다, 이럴 가능성 크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들어오는 개인들은 제가 보기엔 오히려 주식의 수를 좋은 우량주의 좋은 주식의 수를 오히려 말려버리는, 그래서 오히려 주가에 대한 프리미엄을 더 부여할 수 있는
자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의 뭐 개인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겁내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제가 절대 전략으로 쉬어가도 괜찮은 자리라고 했는데요. 이게 잘 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쉬는 걸 지금 허용하지 않는 시장인 것 같긴 한데요. 오히려 쉬어주는 게 사실상 좋습니다. 너무 단기 과열이지 않습니까? 이 차트를 뭐 업종 차트를 보시더라도 우리가 흔히 이제 차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흐름을 딱 보면 딱 고점 자리가 나오죠. 왜냐하면 거래량도 터트렸겠다. 그리고 이제 슬로 스토캐스틱 상에서의 또 과열권도 굉장히 오랫동안 과열이 됐고 단기 급등 이후에 거래량을 터트린 또 윗골이니까 차트를 기술적으로 보면 하방으로 꽂아지는 게 맞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수급의 논리로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이게 만만치가 않았고요. 뭐 항상 제가 요즘에 이야기 드리는 거 조정이 올 것 같다라고 미리 예상을 해서 미리 대응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비 오면 비를 일단 맞고 확인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은 조정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고점이다. 뭐 버블이 꺼졌다. 추세가 부러진다. 이런 쪽으로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쉬어가도 좋은 자리고요. 그럴 때면 오히려 저는 주식 비중을 좀 더 늘려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전체적으로 올해에 보는 스탠스는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연준의 이제 통화정책 스탠스가 최근 계속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채 수익률이 생각보다 지금 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표를 보시면 이제 미국채 10년물 선물 가격인데요. 이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건, 가격이 급락했다라는 거는 국채 금리가 상승했다라는 거죠. 최근에 미국채 10년물 금리 상승세가 생각보다 빠르다는 거죠. 이 부분이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를 좀 생각보다 좀 빨리 긴축 쪽으로 좀 당겨줄 수 있는 흐름이고, 어쨌든 지금 현재 시장은 누가 뭐라 해도 수급의 영향을 받는 거고요. 결국 유동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에 뭔가 노이즈가 생겨버리면 시장은 확실하게 꺾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물론 근데 그게 지금 당장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연말까지는 좀 안정적으로 움직일 거라 봤고 내년에 한 상반기 정도에 좀 조심을 하자라는 쪽이었는데요. 지금 그 스탠스는 좀 더 바꿨습니다. 저도 올해 한 3분기까지는 그래도 우상향 쪽으로 중간중간 흐름은 있겠지만 급락이 한 번씩 나올 수 있겠지만 올해 3분기까지는 괜찮을 거라고 봤는데요. 추가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한 4분기부터는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이거는 뭐 지금 현재 제 생각인 거고요. 또 통화 정책의 스탠스라든지 또 뭐 글로벌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 또 언제든지 바뀔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더 유동성장이 종료되는 시점은 한 분기 정도는 더 앞당겨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그래도 아직까지는 한 3분기 아직까지 여유는 있으니까 지금 정도의 조정은 일단 기쁘게 받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9월 이후에 나오는 조정은 좀 조심을 하자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체크를 해볼 포인트는 미국채 수익률이 그러니까 2%까지 가면 제가 보기엔 거의 이번 주 이 유동성장은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2%까지 도달하는데 생각보다 좀 빠를 것 같아요. 그게 제 연말로 생각하고요. 그럼 우리가 좀 경계를 좀 가질 만한 시점은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1.7%를 도달하는 그 시점부터는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채 10년물 수익률도 좀 계속 체크를 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조정은 기회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건지 전체적으로 이 전략은 모든 업종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럴 때도 어떤 섹터는 기회, 어떤 섹터는 좀 수익 실현을 해야 될 때 이렇게 좀 나눠서 보세요? 일단은 지금은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뭐 워낙 유동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업종 전체적인 부분은 좀 다 끌고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뭐 지금 수익 나오고 있는 부분을 뭐 굳이 끊을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내가 지금 현재 현금 비중이 좀 많으신 분들 조금 일찍 좀 조정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해서 좀 많이 좀 덜어내셨던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대형주를 따라가는 건 좀 약간 리스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들어서 뉴욕 증시에서도 오히려 중소형주들이 대형주보다 조금 더 시세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흐름을 감안한다면 이제 국내 시장 쪽에서도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흐름이 좀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중소형주 쪽으로는 좀 투자가 더 많이 진행돼도 된다라고 보고요.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뉴스, 그러니까 뭐 5G, 2차 전지, 신재생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은 계속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